자,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넘겨서 문제 몇 개 좀 더 풀면서 얘기를 다시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보세요. 함께 풀어요. 1번. 높이 5m인 지점에서 질량이 2kg 물체를 5m/s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졌는데 이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처음에가 일단 에너지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죠? 그럼 9.8 곱하기 m 곱하기 처음이가 그냥 h1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이 있고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어디에 닿는다 했으니까 지면에 닿는다 했으니까 뭐는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의 뭐다?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씩 세우고 뭐야? 값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지?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에너지가 몇 개 있고 나중에 끝날 때 에너지가 몇 개 있다. 자, 이런 부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계산하면 돼. 알았지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의 물체를 15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5m를 지났을 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전체가 15m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몇 미터 지점이냐면 5m 되는 지점이잖아. 5m.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5m, 10m, 15m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는 5m 지나는 지점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럼 5m 되는 지점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예를 들면 요 지면 기회 때 5만큼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10m만큼 떨어진 거잖아. 그럼 10m 떨어진 만큼이 뭐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 이해돼? 10m 떨어진 만큼이 운동 에너지고 5 남은 만큼이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라고 하니까 몇 대 몇 하면 돼? 그냥 2대 1 하면 돼. 그지? 2만큼 운동 에너지가 있고 1만큼 뭐가 있다? 위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율로 푸시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 알았지? 이게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써서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면 처음에가 어디서 떨어졌으니까 15m 떨어졌으니까 9.8 곱하기 m 곱하기 뭐가 있고 h1이 있고 그지? 나중에 어디 왔을 때 5m 되는 지점에서는 9.8 곱하기 m 곱하기 뭐다? h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의 제곱. 자, 요렇게 되니? 그럼 이렇게 썼다고 치면 처음에는 요 위치 에너지 이 값이 h1을 계산하면 이 값이 뭐다? 15고 나중에 요 h2를 계산하면 이 값이 몇이니까? 5잖아. 5.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만 놓고 할 때 비율이 3대 몇이기 때문에 3대 1이기 때문에 모든 지점의 역학절이 똑같아야 되니까 처음에가 3이면 얘도 3 나와야 되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푸시던가 이렇게 푸시던가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없어. 그렇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식을 써서 푸는 게 적합하다 하면 그냥 이렇게 푸시는 거고 그냥 나는 비율로 쓰는 게 편하다 하면 이렇게 비율로 써서 이제 계산을 좀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냐 얘들아? 응? 응. 말을 해. 알았지?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그림같이 롤러코스터가 8강 계도 꼭대기인 A점에서 정지해 있다 출발했다. 그럼 A에서 정지했다 출발했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9.8 곱하기 뭐 곱하기 질량 곱하기 H1 그래서 뭐만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쭉 하다가 어디로 내려와? B로 내려와. 그럼 B로 내려오면 요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의 뭐야? 제곱만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거기를 어디로 보면 거기 제일 밑에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때 가장 아래인 B 지점에서의 롤러코스터의 속력이 2배가 되게 하고 싶대.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 뭐였냐면 V인데 맞죠? 처음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 요걸로 쓰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 V2인데 이 문제에서는 그 속력을 몇 배로 하고 싶다? 2배로 더 커지게 하고 싶대. 알겠죠? 됐죠? 속력을 2배. 그러니까 V2가 아니고 얼마를 하는 거야? 2V2가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알았죠? 그러면 운동에너지라는 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하니까 그냥 속력이 아니고 요 속력을 제곱한 값이랑 요 속력을 제곱한 값으로 뭐 해야 돼? 비교를 하셔야 돼.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그럼 원래에 비해서 원래는 V2로 내려온 건데 뭐다? 속력을 2배를 쓰니까 2V2로 되게 한다면 원래 값을 만약에 1이었다고 쳤을 때 1의 제곱이면 얘는 몇의 제곱이다?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일단 2배 커진 거잖아. 그럼 속력이 2배 커졌으니까 운동에너지 몇 배 커져야 돼? 운동에너지 4배 커져야 되죠. 되니 제곱해야 돼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야. 제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 H1이라는 높이가 처음하고 비교할 때 몇 배 커져야지만 4배 커져야지만 속력이 2배 커집니다. 네. 다시 해볼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이 높이에서 물체가 뭐 하는 거야? 떨어졌을 때 속력을 V2라고 하면 그 속력의 몇 배를 하냐면 그 속력의 2배를 만들고 싶대. 그럼 속력의 2배를 만들고 싶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는 4배 커져요. 4배. 그럼 운동 에너지가 4배 커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높이도 처음보다는 뭐 한다? 4배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제곱수를 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 자,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유빈이는 높은 곳에서 A, B, C, D의 방향으로 공을 같은 속력으로 던졌다. 그럼 공이 바닥에 닿았을 때 속력이 가장 빠른 방향이 뭐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6번 문제는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는 위치 에너지랑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이걸 갖고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어서 다 뭘로 바뀌는 거야?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어느 쪽 방향으로 던져도 처음에 뭐가 다 똑같다? 운동 에너지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바닥에 모아 있을 때 바닥에 닿았을 때 속력은 뭐하다? 다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A, B, C, D랑 상관은 없다.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 생기냐면 바닥에 닿는데 걸린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던진 거랑 이렇게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르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속력은 어떤 방향으로 던져도 처음에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다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도 똑같으니까 속력은 다 그냥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세요. 11번. 자, 11번은 높이가 10m인 건물의 옥상에서 질량이 4kg의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렸다. 그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비가 몇 대면 2대 3 되는 지점이 몇 미터 높이냐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전체 높이가 10m가 되는데 그 10m 높이를 구할 때 2대 3 되는 지점을 어쨌든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2대 3 되는 지점을 찾으니까 얘를 몇 칸으로 나눠야 되냐면 2대 3이니까 그걸 5칸으로 나누라는 뜻이야. 그럼 5칸으로 나눠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을 하면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비가 2대 3 된다. 알았죠? 그럼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비가 자, 위치랑 운동 에너지의 비가 2대 3 되는 지점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예, 그잖아. 그럼 아래로부터 볼 때 2칸, 위로부터 할 때 내려온 게 3칸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2대 3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몇 미터? 4미터. 되죠? 될 수 있으면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얘네들이 훨씬 덜 헷갈려요. 그냥 비율로 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지면에 닿기 직전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지면에 닿기 직전의 물체의 속력이라는 건 처음에는 뭐만 있었냐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해서 이제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고 지면에 닿으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의 제곱이어서 뭐만 있다? 자, 운동 에너지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처음 높이가 얼마라고 써 있으니까 10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질량은 상관없으니까 지우고 처음에 높이가 10이고 그럼 요게 98이고 거기다 몇을 곱하고 2를 곱하니까 196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196이 v 제곱이다 했으니까 v는 얼마다? v는 14다 이렇게 나와. 또 왜 제가 다시 켜졌어? 이상한 시스템이야. 됐죠? 그래서 이제 딱 11번 문제가 내신에서 제일 뭐라 해야 돼? 잘 나오는 형태니까 비율로 나오는 거는 비율로 푸시면 되고 뭐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을 써서 이 값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식을 하나로 만들어서 뭐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몇 번이야? 16번. 16번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거와 관련지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16번 문제는 뭐 쭉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공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물어봐요. 알지? 공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근데 이 문제는 무슨 조건이 없냐 하면 이 문제는 모든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다 써 있거든.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쓰는데 이 문제만 그게 뭐야? 이 문제만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기 저항을 뭐 한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이제 그림이 이렇게 지면이 있었을 때 처음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 그 2kg의 물체가 몇 미터냐 하면 2m예요. 그럼 2m 높이에서 뭐 하는 거야?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2m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원래 이제 만약에 이런 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 라는 이 조건이 있잖아. 그럼 얘가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혔다가 다시 뭐 하겠어? 튀어 올라가면 반드시 원래랑 똑같은 높이까지 뭐 해야 돼? 가게 돼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항상 보존되니까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뭐야?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다시 그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뀌어? 위치 에너지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냥 느낌은 얘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롤러코스터랑 똑같기 때문에 내려와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다시 원래 위치까지 뭐야? 올라가는 이거야. 근데 얘는 이제 열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잘 봐도 바닥에 부딪혔다가 다시 뭐 할 때 튀어 올라가는데 그림상에서 보면 몇 미터 올라간 다음에 1.5m 올라간 다음에 이 공이 뭐 했어? 멈췄어 이렇게. 그럼 원래랑 같은 높이까지 못 올라갔다는 거는 이 차이가 생기잖아. 그 차이만큼이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그 차이만큼이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만약에 얘기하면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는 만약 내가 어떤 물체를 요 위치에서 이렇게 굴리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서 이 바닥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막 문지르면서 가고 공기 입자하고 막 부딪히면서 가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면 현실 세계는 반드시 원래랑 똑같은 높이만큼 또 뭐야? 못 올라가요. 알았지?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가 작년 수능 고3이 보는 마지막 그 물리원 20번 문제가 딱 이거였어요. 이거여서 이렇게 돼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높이 차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기반이랑 거의 똑같은데 뭐 내용만 조금 복잡한 것 뿐이지 큰 틀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바닥에 부딪혔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는데 원래하고 같은 높이만큼 못 올라가는 그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가 9.8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야? 0.5만큼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죠? 얘가 2m, 얘가 얼마니까? 1.5m만 올라갔다니까. 그림이 너무 높이가 안 맞는다. 약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0.5m만큼의 뭐야? 차이만큼. 알았죠? 요만큼이 뭘로 날아가는 거야? 운동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근데 이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오니까, 뒤에서 나오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도 잘해요. 있는 문제 80페이지까지 16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문제가 있는데, 좀 해봐야 돼, 이렇게. 저 뒤로 넘어가셔서 몇 개 좀 할 게 있어요. 왜냐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숙제를 내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될 게 뭐냐면 32번 문제.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도 관련 있는 이제 그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2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60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정지할 때까지 16m를 이동했다라고 써 있어. 그러면 그냥 이제 물체로 생각해 보면 여기 처음에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어떤 빠르기를 갖고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나중에 물체가 멈췄다. 이게 끝이거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기준 틀을 딱 정해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게 문제 풀 때 편한데, 이래만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것도 역시 기준 틀이 뭐냐면, 얘가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이 있는데, 이 처음에 있는 얘한테다가 2를 할 수 있거든. 1. 알았지? 근데 2를 할 수 있는데, 2를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도 2를 할 수 있고,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도 2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저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2를 하면 물체는 뭐 해야 돼? 빨라지고, 저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2를 하면 뭐야? 느려진 거야.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이 물체가 지금 1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물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뭘 주면 힘을 주잖아. 그 물체는 절대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고, 물체가 움직이는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물체는 느려지면서 결국 뭐 할 수 있다? 멈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 틀을 만들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에다가 어떤 물체한테 2를 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돼요. 이렇게 지금 기억하면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저기에 1 앞에다 풀마 1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뭐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문제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하니까 쓰니까, 실제로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의미는 차가 앞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마찰력 때문에 차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한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일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얘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자동차에 작용한 뭐에다가? 마찰력에다가 자동차가 뭐 한 거야? 이동한 거리를 뭐하면? 곱하면 알았죠? 나중에 몇이 된다? 나중에 차가 멈추니까 0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좀 써보시면, 처음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야. 어차피 이거는 의미만 보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60으로 달리는 물체가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멈췄는데 멈췄을 때 몇 미터 달렸냐면 16m 간 다음에 멈췄다 이렇게 써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디귿 보기만 봐봐. 디귿 보기만 보면 이 자동차가 30km/h로 달린대. 그럼 자동차가 원래 기준값하고 비교할 때 30km/h로 달린다. 이거는 원래에 비해서 속력의 비율이 2대 몇이야? 2대 1이죠. 비율로 보면. 그지? 그럼 속력의 비율이 2대 2야. 그럼 에너지로 보면 몇 대 몇이야? 에너지로 보면. 에너지는 항상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v1의 제곱이니까 속력을 뭐 해야 돼? 속력을 제곱하고 속력을 제곱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운동 에너지 비가 4대 몇이야? 4대 1이야. 그렇지? 그 운동 에너지 비가 4대 1이니까 30으로 가면 원래보다 운동 에너지가 4분의 몇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그냥 몇 미터면 돼? 4미터만 가면 돼요. 그 짧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준툴을 하나 정해놔서 기준툴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푸시면 뭐 문제 풀 때 이따가 아마 질문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32번에 보시면 기억에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야. 왜? 물질 멈추잖아.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에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 가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오늘 배운 개념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 요 바닥 사이에 이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형태가 돼서 날아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35번. 그래서 35번은 작년에 이제 현암고에서 현암고 아니고 현암중학교? 현암중은 있니 혹시? 선배도 없니? 현암중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현암중학교 학생 중에 올해 외대 보고 간 학생이 하나 있는데 하람이라고. 걔가 한 번도 과학 문제를 틀린 적이 없는데 요 35번 때문에 시험 문제를 틀려서 왔어. 한 개를. 그래서 요 문제 항상 시험에 나오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35번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35번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일단 그림은 비스듬히 뭐한데 위로 던져 올렸대. 그럼 비스듬히 위로 던져 올렸으니까 공이 요렇게 날아갔다가 요렇게 뭐 하는 거야? 자, 떨어진 이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었냐면 그러니까 학생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이 약간 아이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이제 그림을 그려준 게 뭐냐면 얘는 분명히 문제에서 비스듬히 뭐 했대? 비스듬히 던졌는데 선생님이 약간 그림을 얍삽하게 요렇게 그려놨어. 요렇게. 그럼 니네 이 그림하고 그냥 대충 봤을 때 똑같죠?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였대요. 자기는 그냥 위로 던졌다가 물체가 떨어지는 걸 표현했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하고 내용이 문제 풀 때 완전히 뭐하다? 달라요.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서 내가 던졌다가 이 공이 최고점에 가면 한번 뭐 해야 돼? 멈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몇인 거야? 0이었다 다시 떨어지면서 빨라진 거야. 근데 얘는 분명히 뭐하게 던졌대? 비스듬히 던지잖아. 그럼 비스듬히 던지면 처음에는 이제 무슨 에너지만 있는 거야? 처음에 그냥 바닥에서 던졌으니까 뭐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얘 두 개를 동일시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최고점에 가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운동 에너지가 몇인 거야? 0인 거잖아. 만약에 얘가 여기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가 0이면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근데 얘는 분명히 포물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속도가 있어야지만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꼭대기 지점에서 무슨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도 있고 뭐도 있다? 얘는 위치 에너지도 다 있어. 그래서 내신에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근데 무조건 나오면 그림 봤을 때 약간 이상하면 한 번이라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시험지 갖고 돌아다니시니까 선생님 이게 비스듬하게 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로 똑바로 던져 올린 거예요? 이걸 내용이 다르다.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만약에 이 내용이면 여기 지점에서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여기 가면 다 뭘로 바뀐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물체를 이렇게 던져 올렸다가 올라간 물체가 다시 떨어진다. 이제 그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물리에서 치면 이제 계속 이게 그림으로 설명할 때 약간 그러면 한글로 만약에 머리에 넣고 싶으면 물리에서 왼쪽에 있는 거를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런 건 물리에서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부르고 아래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 뭐한다? 던져 올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면 이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두 가지 값을 뭐한다? 두 가지 값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에서 그림은 뭐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스듬히 위로 던져 올렸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셨죠? 위로 던져 올렸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단 공기 저항은 없대요. 그럼 기억에서 보면 A점의 운동 에너지랑 B점의 운동 에너지는 같냐 이렇게 물어봐. 맞지? A점과 B점의 운동 에너지 같냐 볼 때 A점과 B점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지면으로 봤을 때 높이가 서로 뭐한 거야? 똑같지? 그럼 지면으로 봤을 때 높이가 똑같다는 건 위치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반드시 모두 똑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 같아요. 같은 높이니까. 맞지? 그래서 A점에서 운동 에너지랑 B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5 구간이니까 어쨌든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5 구간은 올라가는 거니까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 맞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는데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되지 않는다? 자, 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디귿에서 보면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보기가 되겠지. 그리고 모두 0이라고 하면 안 돼? 운동 에너지도 0이다. 자, 이런 표현을 좀 쓰시면 안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에 저 한 문제 더 있다. 42번 문제. 자, 42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0g인 야구공을 14m/s의 속력으로 연직 방향으로 쏘아 올렸다. 그럼 물음에 답하시오. 알았지? 연직 방향 쏘아 올렸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럼 얘는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니까 아까처럼 항상 먼저 뭘 써라? 그냥 의미 없이 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그럼 처음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처음에 속력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 속력의 제곱한 값이 어디로 올라갔다 했으니까 최고점으로 올라간 거잖아. 그럼 최고점으로 올라갔다는 건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뭘로 바뀐 거야? 위치 에너지 바뀌었으니까 9.8 곱하기 5 곱하기 질량 곱하기 자, 최고점의 높이 H2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질량은 상관없으니까 질량을 지우고 나면 남는 값이 V1의 제곱한 값이 19.6 곱하기 뭐가 돼? H2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하필 또 몇으로 쌌으니까 14로 쌌죠? 그러니까 또 제곱수잖아, 그냥. 14로 쌌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니까? 여기가 196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196이니까 따라서 높이 H2는 얼마냐면 10m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지면에서 뭐하면 지면에서 이렇게 쏘면 최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 하면 자, 10m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겠죠. 되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가 된대? 4배가 되는 지점을 뭐하래?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알았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가 되는 지점. 그럼 일단은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처음에 얘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만큼을 갖고 있다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이 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몇 배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지점을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의 뭐한 값이랑 제곱한 값이랑 뭐다? 9.8 곱하기 m 곱하기 h2를 갖는 뭐다?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셨어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뭐냐 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4배.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고 얘는 뭔데? 운동 에너지인데 이 위치 에너지가 이 운동 에너지의 몇 배가 되냐라고 했을 때 4배가 되는 지점이니까 요게 요거보다 4배 더 크니까 요게 4대 몇이다? 4대 1 된다 이렇게 되죠. 돼요? 맞냐? 그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 된다? 자, 4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4대 1, 이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뭐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H 뭐를 찾는 거야. H2 이거 아니야 이거 알았지? 이건 첫 번째 문제에서 계산해서 좀 헷갈리게 그냥 지워놔. 첫 번째 문제에서 계산할 때 이 전체 높이가 얼마나 있으니까 전체 높이가 이제 10m다라고 이제 표현했으니까 저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1대 뭐야? 요게 1이고 요게 몇이다? 자, 4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쓰고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이?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요 앞에서 구한 걸 잘 생각해 보면 봤을 때 어차피 얘가 처음에 뭘 갖고 있을 때 처음에 요 운동 에너지 갖고 있는 게 다 올라가면 뭐가 돼? 다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다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됐으니까 결국 요 값이 위치 에너지 다 바뀌니까 만약에 이 값이 운동 에너지니까 이 값을 위치 에너지 바꾸면 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가 되니까 높이 h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높이 h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높이 h가 10m가 되는 10m. 돼요? 그럼 이 높이가 이제 10m가 됐을 때 이게 결국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뀐 거야? 자,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그 값이 얼마다?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10m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하고 뭐가 있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값이 1대 뭐 한 지점을 찾으라니까 1대 4 되는 지점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그 높이 요 값이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배니까 4배니까 얘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알았지? 이 값을 얘로 뭐 하는 거야? 같은 값을 표현. 왜냐면 비율이 1대 몇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이 1대 4다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비율이 1대 4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식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엔 뭐 하는데 다른 값이잖아. 그죠? 이 값하고 이 값이 다른 값이지만 이걸 하나로 뭐 한다?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서 표현하면 9.8 곱하기 m 곱하기 h2가 4였다고 치면 얘는 그거에 얼마니까? 얘는 그거에 4분의 1만 되는 거지. 되죠? 그럼 요 값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 값은 요거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m 곱하기 뭐가 돼? h2가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다시 뭐야? 9.8 곱하기 m 곱하기 h2 한 값이 결국에 뭐가 돼? 9.8 곱하기 m 곱하기 뭐다? 원래 전체 높이 10m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값을 그냥 뭐 하면 돼? 9.8 다 날려서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1대 4의 비율이 되는 지점은 뭐야?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까 봤듯이 1대 4의 비율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뭐가 돼? 5개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4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몇이 되니까 1이 되는 지점이 되니까 여기로 봤을 때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 점점 뭐야?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요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뭐야? 남는 지점이다 해서 요 지점을 그냥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고 이제 됐고 지난 시간 이제 숙제 한 부분 문제 좀 많으니까 여기 좀 펴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는 거 질문 좀 하세요.
질문해 얘들아. 몇 번? 아무도 숙제를 안 했니? 응? 숙제를 안 냈니 내가 설마? 숙제 냈잖아. 근데 질문이 아무도 없어?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가야 돼. 응? 몇 번? 40번? 응. 막 억지로 질문 만드는 건 아니지? 그 질문. 아, 그럼 막 책 막 걷어서 검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 숙제 안 했는데? 저번에 못 와서 응. 그래서 아, 저번에 못 왔는데 나한테 못 온다고 연락했나? 저 선생님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해요. 그러면 보충해야 되잖아. 네. 그럼 이따 끝나고 가지 말고 있어봐. 알지? 저 오늘 끝나고 응. 수학 보강이 있어서 아니 30초만 얘기하면 되잖아. 30초. 30초. 알았지? 30초. 자, 그래서 40번 보시면 그림은 술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고, 표는 이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값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가에 해당하는 값.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뜻이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써보면 이게 기준 틀을 만약에 정한다고 치면 처음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무언가한테 일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된다. 자, 이거야. 근데 여기 문제는 결국 수레가 이렇게 운동에 와서 자를 밀고 나서 결국 수레는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수레가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할 때 수레는 여기는 멈추니까 그냥 여기 0인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수레가 이렇게 와서 자를 뭐 하는 거야? 자를 미는 거잖아. 그러면 자하고 책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다시 써보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자한테 부딪혀서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 있고 이렇게 자가 있잖아. 그럼 수레가 이렇게 와서 얘를 이렇게 빵 뭐야? 때리면 이 자가 움직이는데 자와 책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와 책 사이에 이렇게 마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레는 최소한 마찰력만큼의 힘을 뭐야? 줘야지만 얘가 움직여서 자가 밀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수레는 느려지니까 수레한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의 일을 하면서 힘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되는 게 0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응? 자, 다시 해볼게. 처음에 수레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이 수레가 자를 밀면 수레가 자를 미는 그 힘이 이 자와 책 사이의 작용은 마찰력이랑 똑같고 그 마찰력만큼 작용해서 자가 몇 미터 간 다음에 수레는 결국 뭐야? 멈추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 쓰고 나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한 게 뭐가 돼? f 곱하기 s다. 자, 이렇게 생긴 뭐 만들어져?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 문제가 첫 번째 실험이 A란 실험이 있는데 A란 실험은 수레의 질량이 1. 자, 수레의 질량이 1이고 그 다음에 수레의 속력이 1이니까 1의 제곱이야. 그거 곱하기 2분의 1 한 만큼이 원래 수레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때 자가 밀려나는 거리가 얼마냐면 5m래요. 5m. 그 다음에 실험 B는 원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2분의 1에 수레의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수레의 속력이 1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눈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에 있는 B가 A보다 운동 에너지가 몇 배 큰 거야? 2배 더 큰 거지? 그럼 에너지 2배 더 크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몇 배 더 커지는 거야? 2배 더 커지니까 자를 미는 거리를 얼마 하는 거야? 늘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 그래서 10이 되는 거야.
꼭 나와. 알았지? 시험에 꼭 나와. 그래서 거기 응? 아니야. 그래서 거기 이제 얼마 하냐면 자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몇 번? 9번. 아 9번? 아, 8번이 8번. 응? 8번? 응, 알았어. 자 8번. 자 8번 보시면 이제 수평면에 놓여있던 나무 토막에 질량이 2kg인 수레가 1m/s의 속력으로 충돌했더니 충동시키는 게 아니야, 알았지? 네, 충돌시켰더니 수레가 나무 토막을 10cm 정도 이제 밀고 가서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뭐하게 하는데 자,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았지? 요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수레가 질량이 2kg이고 자, 1m/s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수레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얼마다? 1줄이야, 1줄. 알겠죠? 그러면 1줄의 에너지를 갖고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뭐 한 거야?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이랑 똑같은 힘을 줘야 돼. 그러면서 몇 cm 밀고 갔냐면 10cm 밀고 갔으니까 0.1m 이렇게 밀고 갔다 이렇게. 그러면 마찰력 F가 얼마 나온다? 이러면 16. 그래서 마찰력 F는 이제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기억에 수레가 뭐 하는 거야?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이 얼마예요? 했으니까 수레가 나무 토막의 한 일량은 수레가 갖고 있었던 무슨 에너지만큼? 수레가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만큼을 뭐 한다? 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수레를 3m/s의 속력으로 충돌시킨다면 나무 토막은 얼마 밀려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3m/s의 속력으로 충돌이다. 그러면 원래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3m/s 제곱 아니 3m/s가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보다 속력이 3배 빨라지거든. 그럼 속력이 3배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해야 되니까 몇 배 커지는 거야? 9배 커져. 9배. 그러니까 몇 줄이 되냐면 수레 운동 에너지가 9줄이 되는 거죠. 9줄. 그럼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도 몇 배 돼야 된다?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도 9배만큼 늘어나요. 9배. 알겠죠?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몇 cm라고 했으니까 40cm라고 했으니까 40cm가 아니고 이제 90cm만큼 밀려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40번하고 8번이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시험에는 이제 꼭 나오겠죠. 또 질문? 질문 없어? 응? 솔직히 손 들어봐. 숙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응? 몇 명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2명밖에 3명이야? 그럼 막 초등학생처럼 막 책을 걷어야 되나? 책을 막 빨간 펜으로 다 동그라미 쳐줘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 됐어요. 그럼 뭐 질문 없으니까 뭐 질문 있다고 하면 내가 풀어주는 거 없는데 뭐 억지로 풀 수는 없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숙제는 거기 이제 8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기 90 어디냐면 9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숙제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조. 근데 질문이 없으니까 너 책 왜 덮어? 집에 벌써 가게? 질문이 없으니까 질문 할게요. 그래서 92페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만 잠깐 할게요. 몇 가지 잠깐 얘기하기 전에 출석 불러야겠다. 지난주에 출석 불러가지고 누가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펜 좀 잠깐만. 방수와
공도경. 그 다음에 김리안. 안 왔어? 응. 미안해. 그 다음에 김범찬. 그 다음에 김은서. 김은찬. 그 다음에 김지한. 김한서. 그 다음에 신유진. 신재원. 여지민. 우채림. 이가진. 이지아. 그 다음에 장수아. 정서우. 정지원. 차혜원. 최주영. 한지원. 뭐야 아까 수아라고 했나? 수아가 지난주에 안 온 거지? 네. 수아야 그럼 지난주 수업한 거 다 촬영해놓은 거 있는데 그걸 보내줄까 그러면? 네. 그러면 너한테 보내면 돼? 너 핸드폰 번호로? 네. 핸드폰 2875의 뒤에가 뭐야? 4908. 4908?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92페이지 보시면 그냥 조금만 얘기할게. 알지? 그냥 하기 싫은 건 나도 다 알아. 하는 것이 한 50분까지지. 네. 45분까지만 얘기할게. 한 10분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92페이지 보면 약간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알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일단 내용상으로 우리가 좀 첫 번째 봐야 될 게 에너지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에너지에 막 종류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빛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빛. 알았죠? 빛. 그래서 보통 빛 에너지는 뭐 그냥 미리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전자기파다 이렇게 보통 불러서 그냥 과학에서 보통 봤을 때 그 빛 에너지라고 하면 꼭 생각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합성이 꼭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 되게 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여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빛 에너지라고 하면 뭐 정의가 막 있는데 빛 에너지라고 하면 반드시 머릿속에 꼭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광합성 과정이라는 거여서 왜냐면 이게 조금 이따 설명한 거 관련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은 이제 보통 누가 하는 거냐? 그 정도 알지? 그지? 식물이 하는 건데 뭐 선생님 유전공학과 나왔잖아.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유전공학적으로 이게 우리와 같은 생명체, 엽록체를 막 이렇게 이식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효율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지.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귀가 초록색이 되던가 아니면 머리가 막 초록색이 되던가 뭐 피부의 일정 부분이 초록색이 돼 거기 엽록체가 졸라 많아가지고 너무 못 먹는 극한의 환경에 다다르면 이제 뭐 팔을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뭐 충전이 되는 시기가 오겠죠. 가능할 거야 아마. 근데 좋은 건 아니지, 그치? 먹는 거 별로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잖아. 근데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니네 혹시 현우진이라고 아냐? 현우진 모르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인데 들어본 적 없어? 네. 아, 니 세상 관심이 없구나. 그 사람이 거의 손흥민보다 돈 더 많이 벌걸? 수학은 현우진이야 그냥 고유명사처럼.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크고 완전 꽉 말랐거든? 그래서 자기는 먹는 거에 취미가 없대. 미친놈이죠. 나는 이런 세계가 찾아와도 난 안 할 거야.
그잖아. 그럼 햇빛만 보면 뚱뚱해지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어두운 데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선 이게 우리가 광합성이라면 식물이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뭘 쬐주면 빛을 이렇게 쬐주면 그걸 갖고 뭘 만드냐면 제일 중요한 말은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포도당. 그죠? 근데 얘들아 이산화탄소 먹으면 힘나 안 나? 안 나죠? 그지? 어지럽기만 하지. 물 먹으면 힘나 안 나? 힘 안 나지? 포도당 먹으면 힘나 안 나? 힘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었을 때 힘나는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유기물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럼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왜냐면 항상 에너지는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떤 화학 물질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걔가 이제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다. 화학 에너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뭐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생산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저런 애들을 뭐 해야 돼?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지? 왜 어디 아파? 왜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뭐야? 항상 소비자들. 얘가 만든 걸 뭐 하는 거니까? 이제 먹는 거죠. 알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빛 에너지 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하냐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열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열 에너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시면 열 에너지의 정의가 써 있는데 물체 사이에서 이동해서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꼭 열 에너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열 에너지의 정의야. 알았지? 열 에너지 정의여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뭐냐면 원인이 열이야. 알았지? 어떤 물체의 열 에너지가 이제 이동함으로 인해서 뭐가 변한다? 물체의 이제 온도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 에너지는 항상 뭐가 있냐면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 응? 높은 곳에서 그치? 그죠? 그러니까 높은 곳이니까 온도가 뭐야? 높은 고온에서 뭐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게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꾸로 만약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안 일어나지.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은 열을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뭐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는 이제 이거 하고, 근데 거기 보면은 열 에너지에서 지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화석연료를 뭐 한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 거기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화석연료라는 건 이제 뭐냐면 지구의 과거에 지질시대 살던 뭐다? 지질시대 살던 생물체들이 땅에 묻혀 있으면 그게 화석연료예요. 그럼 이제 화석연료라는 거는 일종의 뭐가 되냐면 화학 에너지가 돼요. 근데 제가 끙끙거리다 쟤. 네. 제 몸에 이렇게 불을 확 지른다고 쳐봐. 그럼 불이 뭐야? 네? 불이 엄청 잘 붙지. 그냥 우리 몸 되게 잘 타. 우리 몸이 되게 유기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불 붙이면 되게 잘 탄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기분 나쁘진 않지? 좀 나쁠 수도 있겠다. 내 몸에 불 지른다 할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화석연료라는 게 이 과거에 살던 생명체가 땅 속에 묻혀서 뭐가 된 거야? 화석이 된 거기 때문에 저 화석연료가 어디서 왔냐고 누가 물어보잖아. 이 화석연료는 다시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이것도 어떤 지구상에 살던 생명체 중에 뭐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생산자나 소비자 몸 안에 있던 건 다 뭐야? 이거야 이거. 포도당이야. 그러면 포도당은 그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온 거야? 포도당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온 거야? 햇빛에서 온 거야. 햇빛. 그치? 그래서 결국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고 그 화학 에너지가 어디에 묻혀 있는 거야? 땅 쪽에 이렇게 묻혀서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이제 화석연료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꼭 화석연료의 근원이 어떤 건지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화학 에너지다라고 해서 뭐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음식물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음식물. 알죠? 음식물 하면 음식물이 곧 얘야. 우리가 먹는 유기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지니까 뭐야? 전지니까 건전지. 알았죠? 그런 것도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화학 연료, 화석 연료 여기에 또 화학 에너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네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전기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전기 에너지. 그래서 거기 전기 에너지라는 게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다라고 써 있는데, 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 우리가 써야 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저렇게 생긴 이제 구리 도선이 이렇게 있어. 구리 도선이. 그럼 구리 도선이 있으면 이제 이 구리 도선 안에는 움직일 수 없는 입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입자가 있어서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 이런 애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자, 원자핵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 사이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전자. 근데 이 전자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다라고 부르는데 이 플러스 띄는 놈들이 얘네를 뭐하고 있는 거야? 얘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쟤네는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저 도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랑 똑같냐면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뭐 할 수는 없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뭐 할 수는 없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지구가 날 뭐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잖아. 오늘부터 뭐 운동장에 가서 뛰어서 1초에 8km 정도 뛰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거든? 1초에 8km 달리면. 왜 부족해요? 응? 왜요? 그러니까 응? 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8km 정도를 뛰면 이 지구의 공률하고 관련되어서 그 공률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너는 수평면을 달리고 있는데 네 몸이 바닥에서 이렇게 뜨겠지. 근데 중요한 건 1초에 8km를 뛰어야 돼. 엄청 빠르지. 지금 이제 TV에도 나오고 TV에 나오는 게 아니고 TV에 나오는 게 세상에 제일 유명해지겠지. 1초에 8km 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어쨌든 지구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전자들도 이 플라스틱 원자핵에 붙들려서 이 금속 판 안에서만 뭐 하는 거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원장치를 이렇게 전원장치라는 건 뭐 건전지인데 건전지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이게 이제 전지를 표시하는 방법이잖아. 이 정도 알죠? 긴 쪽이 무슨 극이야? 플러스. 응? 마이너스. 아 이게 헷갈리냐 혹시? 네. 응? 아니 긴 쪽은 플러스는 짝대기가 두 개인데 도대체 왜 헷갈려 이게? 아니 플러스 짝대기 두 개 있는 거 피면 길어지잖아. 아 처음 알았어? 그런 거였어요. 아 그런 건지는 몰라 나도. 아,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 그냥 난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어. 그잖아. 플러스니까 짝대기 긴 거니까 두 개 합치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긴 쪽이 어디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뭐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 얘는 내가 좀 전에 뭐 한다 했어? 이 원자핵은 망치로 치면 움직이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얘를 뭐해? 밀고 플러스는 얘를 뭐야? 당기니까 원래는 아무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얘가 뭐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뭐 한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냥 쉽게 치면 이 전자가 무슨 에너지를 갖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가져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럼 막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는 놈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쫙 이동하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럼 얘 때문에. 전지를 꼈기 때문에. 그럼 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운동 에너지 갖고 움직인다고 표현하는데 전자는 운동 에너지 갖고 움직인다는 표현보다는 이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얘한테서 온 거야.
이게 전지니까 얘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 얘는 화학 에너지가 있어서 얘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여기서 뭘로 바뀌는 거야? 전자를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뭐 하는 거야?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아직 시계 쳐다보면 아직 30초 남았어요. 지금 나할 말 30초 남았어. 그래서 거기 이제 전기 에너지 보면은 전기 에너지가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다라는 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하의 이동이라는 건 누구다? 전자가 뭐 하는 거야?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꼴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았죠? 전기 에너지가 가면 그건 뭐 한다? 결국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 보시면 전기 기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야?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전기 에너지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가 왜 제일 많이 쓰이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들아 숙제 뭔지 알았지? 다음 시간 마지막이니까 숙제 마지막 날이니까 안 하지 말고. 시간이 많아요.